지난주 19일에 미수거래로 인해서 반대매매 금액이 5,257억이 나왔고요. 오늘 5,497억이 나왔어요. 합치면은 이 거래일 동안 1조가 넘는 반대매매가 나왔습니다.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거래일 동안 1조라는 반대매매가 나왔고 보통 그 반대매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개인 투자자일 거예요. 개인들의 돈이 이틀 동안 1조가 증발해버렸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만의 실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몇 가지 좀 의심되는 정황들도 있어서 그거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작전주와 증권주의 실수로 인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는 한국 증시를 보면서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개선이 안 될까? 그리고 이제 고의적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올해 4월에는 SG증권발 무더기 한가 사태가 벌어졌었고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CFD 그리고 작전 세력의 만남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작전 세력과 미수금의 만남이에요. 라더견 사태의 변칙 플레이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또 연관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영풍재지 주가가 730%가 올랐습니다. 수사 대상이 올랐죠. 시세 조정으로 4명이 체포가 됐고 일당들이 도망치기 위해서 대규모 매도를 했어요. 그런 바람에 하한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가 조작에 썼던 계좌 수가 100여 개밖에 안 됐고 키움증권 계좌를 활용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미수거래를 못하게 막는데 키움증권은 가능했었고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에 미수거래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가능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다 쏠렸겠죠. 그리고 작전 세력들도 키움증권 계좌로 활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나중에 수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 미수 거래와 뭔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과거에는 CFD를 활용해서 차익 결제를 활용했었죠. 증거금 10%만 가지고 100%의 주식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미수금을 활용하면은 40%의 보증금을 가지고 100%의 주식을 움직일 수 있죠. CFD 때는 5배에서 10배 정도를 움직일 수 있고 미수금을 활용하면 2.5배를 움직일 수 있는데 미수금을 활용하면은 당일 플레이를 한다던가 계속 담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레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면은 미수금 제도도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미수거래가 뭐냐면은 주식을 체결하면 돈이 보통 2거래일 뒤, 그러니까 이틀 뒤에 돈이 빠져나갑니다. 월요일날 주식을 사면은 월요일날 돈이 안 빠져나가요. 수요일날 빠져나가죠. 월요일날 내가 주식을 사서 월요일날 주식을 팔면은 예수금이 안 빠져나가겠죠. 돈을 벌었으면 더 들어올 거고 잃었으면은 그 예수금의 부족분만 돈이 빠져나갈 겁니다. CFD의 응용 버전처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CFD 같은 경우는 좀 기간이 깁니다. 미수금은 당일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의심하는 거는 CFD 세력들이 이번에 응용 버전으로 미수거래를 활용해서 작전을 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영풍재지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갑자기 하한가를 맞고 미수금이 5천억이 발생했고 키움증권은 이거를 회수하겠다라 말하지만 보통 주식하다가 가장 이제 막장에 갔을 때 하는 게 미수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징을 한다 하더라도 이 돈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 돈을 다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이유로 키움증권 주가가 20%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키움 자본이 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순이익이 최근 3년을 보면은 5천억에서 9천억 사이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이 돈을 전량 회수하지 못한다라 그러면은 1년 순이익에 맞먹는 돈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회사의 자본이나 이런 규모를 봤을 때 이번 사태로 인해서 키움증권이 망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장은 타격을 입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브랜드 가치라는 건데 이 브랜드 가치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입방아에 오르기 때문에 만약 증거금률을 100%로 올려서 미수거래를 막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작전 세력이 만든 사건 때문에 결국 개인 투자자들과 증권사 간의 싸움이 생기게 생겼어요. 만약에 미수거래를 허용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었겠죠. 제2의 영풍재지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키움은 이번에 15개 종목 미수거래를 차단했는데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DX,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니트론텍, 와이랩, 화인베스틸, 이수페타시스, 인벤티지랩, 한미반도체, LS네트웍스, 이렌시스 총 15개 종목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많이 오른 주식들도 들어있거든요. 다른 증권사들은 미수를 막는데 한 증권사가 안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투자자들이 그곳으로 다 쏠려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쏠림이 발생한 그 증권사는 수수료로 수익이 늘어나겠지만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투자자도 증권사도 피해를 입습니다. 늦은 대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정 증권사로 사람이 쏠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고 미수 거래를 허용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도 없어야 되겠죠. 이번 영풍재진 사건이 제2의 라더견 사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더견 사태 때 구속되지 않았던 세력들, 잔당들이 이번에 영풍재진 사건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들이 타겟으로 잡았던 게 라더견 사태 때랑 똑같아요. 성장성은 없지만 이름값이 있는 기업을
찾습니다. 마치 화물간 연예인을 앞세워서 사기를 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만한 기업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꾸준히 사모으면서 주가를 계속 올려요. 이들 패턴이 보통 짧게 해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올립니다. 주가를 끝도 없이 올려요. 그러다가 라더견 사태가 터졌죠. 이번에도 영풍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죠. 차트를 보면은 작전 세력들이 작업을 한 거는 매물대를 봤을 때 올해 3월까지였었어요. 주가가 오르기 전까지 계속 사모으다가 4월부터 주가가 오르고 무중 발표를 해서 주가를 올립니다. 그런데 라더견 사태가 3월 달에 터졌죠. 그리고 4월부터 주가가 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심은 라더견 사태 때 아직 올리지 못한 주식들이었던 거죠. 매집은 했는데 해먹지 못한 게 이번에 영풍 제재가 아니었을까. 라더견 일당 중에서 남은 잔당들이 이번에 이거 주가를 한번 해먹고 나가자라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이 그렇게 오해하기 좋게 나와 있죠. 그리고 매물대를 보면은 만원부터 4만원대까지 매물대가 20%도 안 됩니다. 자전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올렸을 가능성이 있죠. 매물이 거의 없어서 주가를 적은 돈으로 올렸을 것이다. 만약에 이 타이밍에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주가를 오히려 급락을 시켜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자기들끼리 자전거래를 계속 돌린 게 아닌가. 그리고 4만원대부터 남들이 주식을 살 수 있게 거래량을 터주는 거죠. 매물대를 보면은 4만원대 38.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만원대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거래량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세력들이 물량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세력 일당 4명이 구속되면서 물량을 모두 던졌고 하한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이런 시나리오인데 제가 의심하는 포인트는 왜 하한가 전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4만원 선에서 머물렀는지 이게 더 의심스러워요. 라더견 사태 때 패턴을 보면은 계속 올리다가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럼 4만원대에 더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여기서 멈춥니다. 1번은 이들이 4만원대에서 물량을 던지려고 했다라는 점. 2번은 이들 세력이 주가를 계속 올리려고 했는데 8월에서 9월쯤부터 수사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슬슬 떠날 채비를 한 거죠. 7만원, 8만원까지 가고 싶었는데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서서히 정리하자. 계속 정리하고 있다가 결국 4명이 구속이 됐고 에라 모르겠다 남은 물량을 마저 던지고 나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이들도 물량을 다 던지지 못했을 겁니다. 하한가에 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드는 의심은 8월 달에 누가 정보를 흘렸을까? 이들이 8월 달에 자기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겁니다. 세력들은 정보를 들었어도 돈을 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고점까지 유지하면서 팔고 나올라 했던 거죠.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잡혀가진 않을 정도다. 자기들 전략이 빈틈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주식을 계속 팔면서 정리하고 있지 않았었나. 낌새가 이상했던 증권사들은 미수거래를 막아버린 거고 키움은 그대로 뒀던 거고 그러면서 여기에 개미가 몰렸고 결국 이들이 대량 매매를 하면서 하한가가 나왔고 미수거래로 인해서 반대매매가 터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 중에서 한국 주식하는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 주식을 안 하는 이유가 불신이라 그러더라고요. 툭하면 라더견 사태 터지고 영풍제지 사태 터지고 불법 공매도 터지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는데 카지노보다 사기를 더 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예전에 축제를 가면은 장사꾼도 뜨내기고 손님도 뜨내기니까 앞으로 안 볼 사이잖아요. 양 조금 주고 비싸게 팝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장사를 하면 돈을 벌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예 사람들이 돈을 안 써버리죠. 그러면은 결국 누가 손해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적당한 이윤을 추구하면은 당장은 큰 이익이 안 나도 내년에도 후에도 고객들이 계속 오고 신뢰를 쌓고 지갑을 더 열게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증권사 사장님들이 조선시대 거상이었던 임상옥 이야기를 다룬 상도라는 책만 봐도 지금의 사태는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는 것보다 한국 주식을 하는 게 위험하다라 생각을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한국 주식을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증권사는 앞으로 미래의 고객들을 뺏기지 않아야지만 오래오래 돈을 벌 수 있어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한국인 투자자들 피해를 나몰라라 하면 결국 10년 뒤에 증권사가 지금처럼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사 진짜 많거든요.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권사 몇 개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서서히 합병되면서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살아남는 증권사가 되고 싶다면은 고객들의 신뢰를 쌓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오르는 기업에 너무 눈이 멀지 말고 실적을 동반하는 기업들, 성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올바르게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자도 성숙해지고 증권사도 성숙해져야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이 건전해질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